안녕하세요.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내는 복무남 복무녀입니다. 안녕. 오늘은 복무녀님, 우리가 신혼 때 집을 바로 안 사서 진짜 후회 많이 했잖아요. 저희가 벌써 결혼 7년 8년 차거든요. 7년이에요? 조금 있으면 저희 첫째가 이제 내년에 학교를 가는데, 오늘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걷다 보니 또 그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. 오늘 그 얘기를 숫자로 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주제는 집을 사시라. 특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반대로 생각하셔서 집을 사셔라. 특히 사회초년생들 혹은 첫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하신 분들 더더욱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를 오늘 와닿기 쉬운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저도 그렇고 군대 갔다 와서 한 30쯤에 입사를 했어요. 저도. 그리고 한 10여 년 하고 퇴직을 했는데, 그냥 평균을 잡아서 초년생들이 한 월급 한 270만원? 6, 70만원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실수령액으로. 그러면 아주 아껴 써서 부모한테 시드를 받지 않는다면 노동소득을 아주 열심히 모아야겠잖아. 그 방법밖에 없잖아. 그래서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, 그죠? 근데 계속 저축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, 숫자로. 270을 받아서 교통비 빼고 뭐 이렇게 고정비 나가는 것들 있잖아. 저 총각대 한 7, 80, 90 쓴 것 같아요. 아껴 써도. 그리고 저는 관사가 나왔어서 뭐 그렇게 아껴 쓴 개념은 아니지만 엄청 타이트 할 거예요. 그래도 100만 원 정도로 쓴다고 가정을 하면 왜? 우리는 아껴서 시드를 만들어야 되니까. 그러면 한 160 정도 저축이 되잖아. 그렇죠? 그렇지. 그거 1년 하면 얼마예요? 거의 2천 될걸? 거의 한 2천 된다고. 그럼 2천을 계속 모으면 한 4년 5년 하면은 1억이잖아요, 여러분. 그쵸? 그럼 1억 넘겨서까지 계속 저축할 수 하느냐?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, 여러분. 저희들은 과거에 그랬거든요. 1억 모으기, 풍차 돌리기,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기, 이게 목적 없이 계속 갔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1억을 모아서 그 나이 때면 뭐 한 30 초중반이잖아, 그죠? 그치, 한 4년 모으면은 1억 정도 되나? 여자친구도 4, 결혼할 여자친구도 어느 정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, 그럼 둘이 합심해서 1억을 모아서 여러분 집을 하나 3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근데 이 집은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에요, 여러분. 그리고 너무 큰 국평도 필요 없잖아. 24평이면 충분하잖아. 충분하죠. 애들 둘이 써도 솔직히 살 수 있어요. 그렇지, 애들 어릴 때는. 그렇게 했는데 사면 만약에 3억을 산다 가정해 볼게요. 전 대한민국 전체 평균으로 그리고 3억이라 그러면 그렇게 구닥다리 막 구축 이런 것도 아니야. 저희도 지방에 살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핵심지에 대표급 단지 24평을 살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마인드의 차이라는 거지. 1억을 부부가 합심해서 모아서 집을 사서 자산으로 전환하느냐 아니냐는 그때 그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, 그걸 반드시 하시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. 만약에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, 여러분. 그러면 3억짜리 한 70% 대출을 나와요. 첫 내 집 마련이니까 더 나오지. 근데 70% 가정하면 2억 1천이 대출이고 내 돈이 9천이고 자질구레한 거 뭐 그렇게 신혼 살림하고 하면 한 1억 든다고 가정하면 2억 1천을 요새 금리 높잖아요, 여러분. 4% 하면 아까 우리가 계산기를 언뜻 두드려 봤는데 얼마였죠? 월 한 130만 원이 원리금으로 나가요. 이 원리금이라 하면 원금을 30년 분할 상환한 월 기준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 이자 4%를 포함한 거고. 그러면 내가 처녀 총각 때 260 월급 받아서 160을 저축하고 100을 썼는데 똑같이 집을 사고 나서는 130밖에 안 나가는 거야. 그런데 아파트로 갔으니까 여러분 관리비까지 포함한다고 20만 원 쳐도 15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, 그죠? 그러면 계속 집 없이 저축할 때나 160 저축하는 거랑 자산을 사고 은행에다가 이자 원리금을 갖다 주는 것도 150이랑 비슷하잖아, 그쵸?
그렇게 되면 근데 그 다음부터는 큰 차이가 난다 여러분.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안 하고 160을 여러분 계속 모은다고 가정해 볼게요. 언제까지? 1억까지? 아니 14년? 우리가 보통 집을 사고 그 다음 집을 옮기는 게 보통 사람들은 투자 마인드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첫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갈 때 그쯤. 그쯤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 초등학교 6년 문제 때문에 그 다음 집을 고려한다고요 여러분. 그러면은 보통 그 집을 사고 난 다음부터 한 8년에서 10년이 돼요. 결혼하고부터. 그쵸? 근데 그 집은 내가 회사에 입사하고 5년 뒤에 산 거니까 결론은 한 14년, 15년 뒤에 그 집을 사고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보통 그런 생애 라이프 사이클 주기를 가져가게 돼요. 그러면 14년 뒤에 3억이었던 그 집은 그 지역이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몇 번을 감당하고도 남아. 그러면 사이클의 단기 고점과 저점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그 집은 물가 상승률보다 무조건 더 높은 기울기로 평균적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. 근데 만약 14년 전에 그 결정을 하지 않고 160만 원을 계속 일괄적으로 급의 60% 물론 그 다음에는 뭐 대리되고 과장되면 170, 180, 200씩 저축하겠죠. 근데 그걸 현금으로 계속 예적금으로 묻잖아 14년 동안. 그러면 자산이 가격이 3억짜리가 14년 뒤에 얼마 되는 자산의 양도 차이가 전혀 누릴 수 없고 그렇지. 그리고 14년 동안 거주의 편의성, 거주의 안정성 전혀 누릴 수 없고 그지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놓치는 거 그렇게 예금으로 모으면은 14년을 모으면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억 8천이 돼요. 그 원금이. 근데 문제는 14년 뒤 2억 8천에 화폐가 구매력이 감소돼서 14년 뒤에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. 14년 2억 8천이 14년 뒤로 돌리면 1억 5천 2억도 안 되는 구매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. 맞아. 그거는 정말이에요 여러분. 왜? 우리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듯이 모든 것은 인건비를 베이스로 우리 마트에 가면 팥값은 그지? 식음료나 연료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계절성을 따지거나 농산품, 식료품 이런 거는 막 5, 60%는 기본인 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품들 있잖아. 공산품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통계내는 물가 상승률 있잖아요. 4%, 5%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. 그것도 복리로 14년 동안 단리로 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14년 동안의 예금 축적한 그 예금이 자산의 양도 차익은 하나도 못하고 현금 그대로를 찾았을 때 너무 쪼그라져 들어있잖아요. 맞아. 그때는 그 2억 8천으로 할 수 있는 게 돈을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전세도 못 들어가 전세도.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투자의 마인드를 모두 벗어나서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요새같이 단기 폭락의 고점 대비 엄청 심하잖아. 그렇죠? 이럴 때 아무도 집을 사려 하실 때 이럴 때 특히 마음 먹으시면은 정말 좋다. 이거는 저희가 근 8년에서 10년을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더 떨어질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라고. 그런데 그 집에서 14년 10년 이상 사실 거잖아. 얻는 게 너무 크고 가족도 너무 행복해지고 그쵸. 애들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보낼 수 있고. 그래서 오늘은 목적 없이 무조건 저축을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 안 된다. 반드시 기회가 왔을 때 자산으로 전환하셔라. 그러면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그렇지. 구매력도 보존할 수 있고 일타 쌍피 그렇게 마피만 아니면 된다. 네, 오늘 이렇게 산책 나와서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만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거든요. 우리가 신혼으로 아마 돌아갔으면 그때 있는 돈으로 아마 매매를 진짜 할 거야. 그럼 너무 아쉬워.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던가 지금 이제 직장을 갓 구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더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도 상관없다. 맞아. 여러분
첫 내 집 마련을 이미 마음에 두신 분이라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마무리 지어볼게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. 봄이 온 것 같아요. 너무 움츠려만 있지 마시고 화이팅 화이팅. 어깨 피시고 활기차게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내는 공문함. 공문이었습니다. 안녕.